여러분 흥신소나 탐정 좀 알아보셨죠? 비싸죠. 제가 알기로 하루에 한 70에서 90만 원 정도?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협박을 당한다. 그러니까 좀 무섭죠. 그런데 여기에 돈을 안 쓰고도 여러분이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꽤 많습니다. 일단 단초를 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찾기 쉬운 불륜 증거가 있을까요? 제일 흔하게 가지고 오는 증거들은 카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들, 다 생활하면서 쉽게 얻는 것들이에요. 불륜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찾아볼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 불륜을 알게 된 경위 자체가 카톡 때문이었다, 우연히 봤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요즘에 그 엄마 아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뭐 좀 잘못 누르다 보면은 뭔가 이상한 영상 같은 게 발견이 되거나 사진 같은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중년의 분들은 남편이랑 성관계를 안 한 지 좀 오래됐는데 갑자기 남편의 가방에서 약이 나온다. 발기부전 치료제, 그런 약들이 나온다. 그리고 특히 그 약들을 보면 몇 알을 먹었더라 하는 경우들. 그리고 뭐 우연히 기구 같은 거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숨기려면 좀 숨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거죠. 부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의가 없으신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성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눈치채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눈치를 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찾기가 쉬워요.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그 단초를 찾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의뢰인 중에서는 체크카드 내역을 보고 우리 와이프가 이날 왜 여기 갔지? 분명히 딴 데 간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보고 그때부터 불륜을 의심해서 와이프의 행동을 이렇게 주시를 하다가 증거를 여러 개를 포착하기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모든 거를 완벽하게 수집했을 때 난 너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백까지 받아내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섣불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섣불리 이야기하면 바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영수증은 어쨌든 뭔가 초반 단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좀 유추할 수 없다. 네, 영수증으로 추궁을 하다 보면은 나머지 증거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확실한 증거를 잡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이 자백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했을 때 추궁을 하고 그때 화풀이를 하세요. 지금 약간 의심되는 상황에서 괜히 터뜨렸다가는 더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CCTV 보존 신청은 어떤 얘기일까요? CCTV 보전 신청. 이거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거는 원래 그 소송 중에도 증거에 관한 여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소송이 일단 개시가 되고 그리고 뭐 송달 절차도 있고 법원에 이제 증거 관련해서 이제 보전 절차를 진행을 했을 때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이렇게 증거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채택을 하고 혹은 불채택을 하고 하는 과정들 절차들이 필요한데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가 확보해야 할 증거가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 있고 기한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CCTV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자가 어떤 모텔에 다른 상간자와 투숙하는 거를 알게 됐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안다라고 하면은 모텔 측 혹은 호텔 측 혹은 그 투숙한 다른 장소 혹은 그 상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뭐 이런 곳들에 요즘은 CCTV가 다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소송의 자료가 거기에 있으니 그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주세요 라는 걸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고 법원에서는 해당 자료를 보고 증거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증거 보존 결정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해당 증거를 우리가 법원으로 가지고 오는 증거 보존의 절차를 완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우리의 소송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CCTV 증거 보존 신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CCTV의 보관 기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아요. 그리고 이 증거 보존 신청이 물론 빨리 되기는 하지만 제가 실제로 해보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해당 그 기관에 송달되기까지도 이제 며칠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은 소송을 제기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증거는 잡아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CCTV랑 아까 그 영수증이랑 합쳐지면 너무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영수증을 잡고 아니면 블랙박스 영상 우연히 보고 혹은 남편이나 아내의 거짓말을 우연히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한 증거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의심한 다음에는 사실 증거를 잡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 사실 바람 폈어 이렇게 자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혹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그거를 이제 증거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이런 자백을 했습니다라는 걸 법원에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때 녹음을 하는 것 또는 배우자가 자기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배우자가 자백을 하는 건 좀 쉽지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는 일단 미안하고 당시 상황상 부인할 상황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 되면은 내가 거기까지 협조를 못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자백을 하거나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는 녹음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녹음을 하면 사실 불법 아닌가요? 녹음을 하는 게 불법인 경우에는 도청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대화하는 상대방이랑 대화자 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를 녹음을 하는 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통비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통비법의 보호법익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자들끼리 뭐 이게 2명이어도 되고 3명이어도 되고 형태도 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직접 대면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것도 괜찮고 통화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를 녹음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고요. 다만 내가 대화자가 아닌데 거기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는 거 이걸 우리가 도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우리가 불법으로 청취를 하는 거예요. 혹은 그걸 녹음을 하는 거죠. 이런 행위는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아요. 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블랙박스를 매번 지우더라. 딱 한 번 실수로 안 지운 걸 내가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박스로는 사실은 어떤 증거를 더 획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통비법 위반 감수하고 증거는 어떻게든 획득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도청 장치를 이제 차에 심어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거로 채택은 되는 건가요? 네. 이게 그 형사사건이랑 좀 달라요. 형사사건에서는 위법수직 증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민사사건, 가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이 되고 위수증 관련한 어떤 그 법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증거 채택이 됩니다. 상간자한테 자백을 받아낼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일단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좀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뭐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떤 사이인지, 뭐 유부남 유부녀인 거 알고 만난 건지, 왜 그러셨는지 궁금하고 모르는 부분들 꽤 있을 거거든요. 그때 확인을 하세요. 상간자와 통화를 하는데 상간자가 그 사실에 관해서 이제 열심히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기회가 늘상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사건이 내 남편이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었나 이것도 거짓말이었나 라고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인해야 될 부분을 아예 당초부터 빨리 확인을 하고 좀 사실관계를 확정시켜 놓는 게 내가 괜찮아지는데 도움이 돼요. 이게 그래도 상간자랑 이야기할 땐 좀 잘 되는데 배우자랑 이야기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배우자랑 이야기할 때는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제대로 못 물어보거나 그렇게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뭐 하고 했는데 이걸 당신은 그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을 했었던 거고 그때 이렇게를 했었는데 나한테 감히 이렇게를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를 했는데 왜 사실 할 말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상간자와의 대화에서는 제가 증거로 활용할 때 좀 쓸 부분이 많은데 배우자와의 대화에서는 이거 좀 쓰기 어려운데 애매한데 이럴 때가 많거든요. 대충 막 보면은 당신이 다다다다다다다 이러고 저렇게 했고 막 이거 그러면서 인정하지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우리 의뢰인이 이거 봐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니라고 부인 안 하잖아요. 이거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거 맞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거 안 되죠. 배우자들이 막 이렇게 다다다다닥 듣다가 몰라 네 마음대로 생각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인정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렵죠.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를 받아오시면은. 근데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걸 받아오면은 사실은 그 사실관계가 어딘가에는 일부 증거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다 받으세요. 여러분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을 하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혼신소나
탐정을 이용해서 뭐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건 아니고 좀 비용을 저렴하게 혹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꽤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이니까 여러분이 대화자 간, 그러니까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라면은 그런 부분을 녹음하는 건 불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자백을 받아낼 기회가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흥분하지 마시고,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해서 가능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카톡 대화, 블랙박스, 동영상들, CCTV 보전 신청 이런 부분들 잘 찾아보시고요. 현재 준비하시는 소송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